주말 세미나는 예상보다 심오했다. 휴렌 박사는 우리들이 찾는 모든 것,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뭔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밖이 아니라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이다. 여기서 핵심은 전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원망할 사람은 없다. 모든 게 다 내 책임이니까. 이것은 모든 일에 100%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내키지 않는다고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요. 그는 정신병원에서 일할 때 만났던 살인자와 성폭행범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 그는 그들이 기억 혹은 프로그램에 의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을 도우려면 그 기억들을 제거해야 했다. 방법은 정화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치료사로서 직업적으로 그들을 대한 적이 없다고 한 말의 이유였다. 대신 그는 그들의 진료 기록을 읽으면서 신성에게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는 환자들을 한계가 없는 상태로 돌려보내기 위해 그가 알고 있는 방법을 쓰기로 했다. 모든 작업이 휴렌 박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졌고 환자들은 치유되었다. 휴렌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간단히 말해서 호오포노포노는 바로잡다. 혹은 오류를 정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호우는 하와이 말로 원인이란 뜻이고 포오포노는 완벽함을 뜻하죠. 고대 하와이인들에 따르면 생각이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오염될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호오포노포노는 불균형과 질병을 유발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생각들, 즉 오류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한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호오포노포노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우리의 내면, 즉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참신하고 진일보한 치유 과정은 하와이 주술사 모르나이에 의해 창안되어 1982년 11월 휴렌 박사에게 전수되었다. 휴렌 박사와 몇몇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모르나의 내적 자가치유법은 분명히 기적을 일으켰다고 한다. 그녀가 소리내어 읊어주는 기도만으로 기억들이 지워지는 기적이 말이다. 나는 그 기도문을 알고 싶었다. 나는 승리자라는 책에 실린 모르나의 글에서 그것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나는 2살 때부터 옛 방식을 사용했다. 그것을 다듬고 개선하긴 했지만 고대 지혜의 정수는 그대로 살아있다. 마벨 카츠는 가장 쉬운 방법에서 이렇게 말한다. 호오포노포노는 용서와 회개, 변형의 과정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전적인 책임을 지고 우리 자신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삶에 등장한 모든 것은 기억들이 투사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데비 포드처럼 융이론을 기반으로 한 학문을 공부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어떤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휴렌 박사의 설명을 더 들어보자. 모르나는 호오포노포노를 현대화하면서 자아의 3가지 요소를 포함시켰습니다. 아이, 무의식에 해당하는 유니히필리, 어머니, 의식에 해당하는 우하네, 아버지, 초의식에 해당하는 아우마쿠아. 이 3 자아는 모든 물질의 분자 속에 존재합니다. 이 내면의 가족이 조화를 이룰 때 사람은 신성과 조화를 이루고 인생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따라서 개인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고 모든 창조물은 그 다음입니다. 그는 이 놀라운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다. 호오포노포노는 정말 단순합니다. 고대 하와이인들은 모든 문제가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모든 생각들이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얼룩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나 장소, 사물에 대한 기억들로요. 지적 활동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성으로는 그저 관리만 할 뿐이죠. 관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문제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호오포노포노를 행하면 신성이 고통스러운 생각을 중화하거나 정화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장소나 사물을 정화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단지 그것들과 나를 연결하는 에너지를 중화하는 것이지요. 즉, 호오포노포노의 첫 단계는 에너지의 정화입니다. 에너지를 정화하면 경이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에너지가 중화될 뿐 아니라 해방되면서 새로운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단계로 신성을 받아들이고 신성이 공을 빛으로 채우도록 허락하는 단계가 옵니다. 호오포노포노를 하기 위해서 문제나 오류가 무엇인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신체상의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민이든 정서적인 장애이든 스스로 겪고 있는 문제를 알아채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감지했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바로 정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말이죠. 용서를 구함으로써 치유의 길을 튼다는 것이 모르나와 휴렌 박사의 생각이었다. 우리의 행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의 결핍이었다. 용서는 회복의 문을 열어주었다. 휴렌 박사는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예외도 변명도 빠져나갈 구멍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물었다. 나는 10년 전에 나 자신과 내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든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하루를 버틴다면 커다랗고 먹음직스러운 아이스크림을, 그러니까 너무 커서 다 먹으면 배탈이 날 정도로 거대한 아이스크림을 나에게 상으로 내리겠다고 말이죠. 한데 한 번도 그 내기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꽤 오래 참은 적도 있었지만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그도 인간이었다. 나 역시 스스로를 가꾸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왔지만 내 바람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나 상황에 아직도 휘둘리곤 한다. 내게 닥친 인생의 파도를 대부분 잘 참아 넘기는 편이지만 전적으로 만족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납득시켜야 할까요? 문제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가 물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그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될 때도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에 끼어들어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그가 여러분을 괴롭히도록 만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어떤 상황이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사지 치료사나 척추 교정 전문가가 허리 아픈 환자를 맞이했을 때를 예로 들었다. 예컨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자문해보라는 것이다. 나의 내면의 무엇이 이 사람의 허리 통증으로 나타났을까?
참신하다 못해 머리가 빙빙 돌 정도로 엉뚱한 인생관이다. 하지만 이것은 휴렌 박사가 어떻게 그 정신병을 앓았던 범죄자들을 모두 고쳤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가 치유한 것은 그들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이었다. 박사의 말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순수한 존재이다. 여기서 순수하다는 것은 프로그램이나 기억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심지어 영감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제로 상태다. 하지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감기에 걸리듯 기억이나 프로그램에 걸려들게 마련이다. 그럴 때 우리는 감기를 몰아내듯이 기억이나 프로그램을 몰아내야 한다. 당신이 만약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프로그램을 보았다면 당신 역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벗어나는 길은 하나뿐이다. 정화. 휴렌 박사는 말한다. 매 순간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100% 책임지려는 사람에게는 문제와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고대 하와이 호오포노포노 치유 과정에는 자기 내부의 오류들을 바로잡아달라고 사랑에게 간청합니다. 미안합니다. 외부의 문제로 나타난 내 안의 문제가 무엇이든 용서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문제로 나타난 내면의 오류를 변형시키는 일은 사랑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호오포노포노는 어떤 문제든 그것을 시련이 아닌 기회로 봅니다. 문제는 단지 과거의 기억이 재생된 것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감에 의해 행동할 기회를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휴렌 박사가 수없이 강조하는 전적인 책임이란 완전한 수용을 의미한다. 내 인생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들의 문제 모두가 대상이 된다. 그들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이며 그들은 내 인생 안에 있다. 따라서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내게 있다면 그들이 경험하는 것 또한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이것은 사고를 뒤집고 마음을 열고 틀을 깨는 개념이다. 그렇게 사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향으로 인생을 변형시키는 일이다. 물론 우리들 대부분에게 100% 나의 책임이라는 것은 실천은 고사하고 받아들이기조차 어려운 개념이다. 하지만 일단 수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 자신을 변형시켜 나머지 세상도 변화시킬까? 생각하는 단계에 이른다. 확실한 방법은 사랑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것은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사용해야 한다. 그들의 문제는 당신의 문제이다. 따라서 그들을 치유하는 것은 당신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치유가 필요한 건 그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치유해야 한다. 모든 경험의 근원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호오포노포노 치유법의 핵심이다. 잠시 곰곰이 곱씹어 보시길. 당신이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나는 사랑합니다 를 계속 되낼 것이다. 이번에 참가한 주말 워크숍의 키포인트 중 하나는 우리가 기억이 아니면 영감에 의해 움직인다는 점이었다. 기억은 사고다. 반면 영감은 허용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기억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지만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신성의 메시지가 내려온다. 하지만 기억들이 움직이고 있다면 영감에 따라 행동하기는커녕 영감 자체를 아예 느끼지 못한다. 결국 신성의 말은 한마디도 수용되지 못한다. 머릿속을 가득 메운 소음 때문에 정작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신성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영감과 달리 기억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타인의 내부에서 감지하는 순간 그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다. 우리의 과제는 그 기억들을 모두 청소해서 영감이 흐를 수 있는 공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이다. 휴렌 박사는 많은 시간에 걸쳐 기억들이 공유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예컨대 당신이 타인에게서 불쾌한 무엇인가를 감지했다면 당신의 내면 또한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는 그것을 정화하는 것이 당신의 임무다. 당신 안에 그것을 정화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서도 떠나게 된다. 휴렌 박사가 말했다. 나는 정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건 마치 잡초가 무성한 광활한 들판에서 제초 작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를 뽑을 때마다 그 끝에는 고정관념이 딸려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고정관념들을 풀어내야만 합니다. 나는 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저 심리학자나 철학자, 종교 지도자라면 하나씩 제시하는 세상에 대한 모델이나 지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흥미로웠다. 지구 전체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렌 박사는 호오포노포노가 쉽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이건 맥도날드식의 인생관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금방 나오는 패스트푸드 음식이 아니에요. 신은 식당 종업원이 아닙니다. 계속 정신을 집중하고 정화하고 또 정화해야 합니다. 어느덧 쉬는 시간이 되었다. 어떤 남자가 내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유명한 인터넷 마케터와 이름이 똑같으시군요. 나는 그가 농담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네, 그 사람은 책을 많이 냈는데 주로 영혼 마케팅과 최면에 대한 글을 썼지요. 멋진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인데요? 내가 말했다. 그 신사는 무척 당황한 듯 보였다. 함께 강의를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존재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휴렌 박사와 친분이 있냐고 물어왔다. 아니라고 답하고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 되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박사님이 당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나는 주목받는 게 싫지 않았다. 내가 인터넷상에 많은 팬을 보유한 작가라는 걸 휴렌 박사가 알고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가 전하는 치유의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이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리라는 걸 그는 분명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그는 신이 내린 지시, 그 영감에 따라 나를 스승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의 스승이 아니라 나 자신의 스승이 되는 길로 말이다.